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3월 초, 노인회관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83세 나이에도 여전히 고든 자세를 유지하는 저는 가벼운 베이지색 재킷을 단정히 여미며 회관 입구를 바라봤죠. 입구 위로 행복한 노인회관이라는 간판이 봄바람에 살짝 흔들렸어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 수호 씨 아니야? 오랜만이네. 안으로 들어서자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박명자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저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관 안은 생각보다 많은 노인들로 북적였죠.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차 한 잔 드세요. 이웃에 살던 정우진 할아버지가 따뜻한 차를 내밀었습니다. 감사히 받아 마시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평범한 옷차림과 아담한 체구의 저를 보면 제가 수천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백만장자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가 원하는 바였죠.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정우진이 물었어요.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별다를 것 없이요. 제 대답은 언제나 짧고 담백했습니다. 저는 제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검소한 생활 방식은 오랜 습관이었죠. 저는 50년간의 사업을 통해 엄청난 부를 쌓았지만 그 누구에게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회관에 모인 노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각자의 소소한 일상, 아픈 무릎 이야기, 자녀들 자랑이 오갔죠.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듣기만 했습니다. 제 목적은 단지 평범한 노인으로서 이웃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뿐이었어요. 수호 씨는 가족은 어떻게 지내요? 다들 바쁘게 살고 있어요. 가끔 연락 오고 그러네요. 제 대답은 진실이면서도 진실이 아니었죠. 제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서 그룹의 사업을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여기서 할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그저 평범한 노인으로 남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노인회관은 더욱 활기를 띠었어요. 저는 그저 그들 사이에 섞여 평범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특별하게 대하지 않았고 그것이 바로 제가 원하는 것이었죠. 오후가 깊어가며 노인회관의 화제는 자연스럽게 일상의 소소한 고민으로 옮겨갔어요. 특히 요즘 오른 물가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죠. 버스비가 또 올랐다면서요? 이제 1,900원이라던데 박명자 할머니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500원이었는데 자꾸 오르네요. 정우진 할아버지가 거들었어요.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던 저는 무심코 입을 열었습니다. 버스비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네요. 타본 적이 없어서. 순간 회관이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 버스를 안 타본 사람이 어디 있어? 최영수 할아버지가 깔깔 웃으며 말했죠. 수호 씨, 혹시 돈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실수로 제 생활을 드러낸 것 같아 당황했어요. 아니, 그냥 걷는 걸 좋아해서요. 하지만 이미 회관 안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부자 나셨네. 버스비도 모르시겠네. 돈이 많으면 세상 물정을 모른다더니 딱 그 경우네요. 노인들의 농담이 이어졌어요. 저는 그저 미소로 받아넘겼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 기사가 운전하는 고급 세단을 타고 다녀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일이 없었죠. 하지만 그런 사실을 굳이 밝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수호 씨, 우리 내일 같이 버스 타러 가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박명자 할머니가 장난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는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대화는 이내 다른 주제로 옮겨갔지만 저는 제가 세상 물정 모르는 할아버지로 낙인 찍힌 것 같아 기분이 묘했습니다. 평생 사업을 하며 세상의 모든 이치를 꿰뚫고 살아온 제게 이런 오해가 새삼 재미있게 느껴졌어요. 회관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버스비를 모른다고 놀림받는 것이 이상하게도 편안하군. 집으로 걸어가는 길, 저는 제 삶을 돌아봤어요. 언제나 검소하게 살았지만 그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일구어온 기업 제국은 여전히 든든했고 제 자산은 날이 갈수록 불어났죠.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에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단지 평범하게 진실된 관계 속에서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집에 도착해 옷을 갈아입고 창가에 앉았어요. 오늘의 일을 떠올리며 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어요. 어제의 일이 마음에 걸렸는지 선뜻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습니다. 3월의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천천히 일어나 차를 끓이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생각했어요. 노인회관에 다시 가볼까? 저는 어제 받은 놀림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그 상황이 계속 떠올랐어요. 제가 왜 이런 기분을 느끼는지 곰곰이 생각해봤죠. 내가 정말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걸까? 수십 년간 사업을 하며 저는 세상의 모든 면을 보아왔습니다. 직원들의 월급을 결정할 때 그들의 생활비를 항상 고려했고 버스비가 얼마인지도 알고 있었죠. 다만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을 뿐이에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백만장자라고 말한다면 어떨까?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접었어요. 저는 항상 제 부를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해왔죠. 그것이 제 철학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저를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한 번쯤은 진실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고 그저 자연스럽게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죠.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정장을 꺼냈어요. 제 손길이 살짝 떨렸습니다. 이 옷은 제가 마지막 이사회에 참석했을 때 입었던 것이었죠. 천천히 정장을 갖춰 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더 이상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어요. 그곳에는 한 기업 제국의 수장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저는 중얼거렸어요. 서랍에서 오래된 시계를 꺼내 손목에 찼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시계의 가치는 일반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했죠. 마지막으로 제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고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전화기를 들어 비서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늘 노인회관에 가려고 하는데 차 좀 준비해 주세요. 네, 회장님. 리무진을 준비할까요?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너무 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제 진짜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싶었죠. 그래요. 리무진으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비서 2명도 함께 오도록 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제 마음속에는 묘한 설렘이 일었습니다. 오랜만에 제 정체를 드러내는 것에 대한 긴장감과 동시에 어떤 해방감을 느꼈죠. 오늘 저는 저를 오해하는 이들에게 작은 역관광을 선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10시가 조금 지났을 무렵 저는 준비를 마쳤어요. 정장 차림의 저는 집 앞에서 기다리는 검은색 리무진으로 향했습니다. 비서 2명이 공손히 인사하며 문을 열어주었죠. 저는 차에 오르며 잠시 망설였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노인회관으로 가주세요. 제가 말했어요. 운전기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차창 밖으로 봄날의 풍경이 흘러갔어요. 가로수에는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고 사람들은 겨울 옷을 벗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저는 늘 검소하게 살아왔고 제 부를 드러내지 않으려 했죠. 그것은 제 철학이자 신념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무슨 일로 노인회관에 가시는 겁니까? 옆자리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끔은 내가 누구인지 상기시킬 필요도 있지 않겠나.
비서는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오늘 단 하루만큼은 제 진짜 모습을 드러내고 싶었죠. 그것은 단순히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오해하는 이들에게 작은 교훈을 주고 싶었어요. 차가 노인회관 앞에 도착했을 때 몇몇 노인들이 밖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 아래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검은색 리무진이 서자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차로 향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서들이 양쪽에서 저를 에스코트했죠. 저기, 저 사람 김수호 아닌가? 누군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노인회관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일제히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저와 저를 따르는 비서들, 그리고 호화로운 리무진은 그들이 알던 평범한 노인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죠. 안녕하세요. 제가 담담하게 인사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입을 벌린 채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저는 조용히 노인회관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에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여기에 자리를 마련해 드릴까요? 비서가 물었어요. 아니, 그냥 저기 평소 앉던 자리면 돼.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앉던 구석자리로 향했어요. 비서들이 재빨리 자리를 정리하고 제가 앉을 수 있도록 도왔죠. 회관 안은 여전히 정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꽂혀 있었어요. 차 한 잔 마실까 하는데 제가 마치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비서 한 명이 재빨리 움직여 차를 준비했어요. 회관에 있던 노인들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버스비를 모른다고 놀림받던 평범한 노인이 오늘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으니까요. 노인회관 안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제 등장은 그야말로 폭탄과 같았죠.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노인으로 여겨졌던 제가 갑자기 정장 차림의 비서를 대동하고 나타났으니 말입니다. 저기, 수호 씨, 어제와는 좀 다른 모습이네요. 정우진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끔은 이런 모습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요. 혹시 정말로 부자신가요? 박명자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죠.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어제 버스비를 모른다고 했을 때 여러분의 반응이 궁금했을 뿐이에요. 회관에 있던 노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제 저를 놀렸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회장님, 회의 자료를 검토하셔야 할 시간입니다. 옆에 서 있던 비서가 공손히 말했어요. 회장님이라고. 최영수 할아버지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저는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조금만 기다려주게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노인들을 향해 말했죠. 제가 수호그룹의 회장입니다. 그동안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평범하게 지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노인회관 안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수호그룹은 국내 최대 기업 중 하나였기 때문이죠. 그룹의 회장인 제가 이 조그만 노인회관에 평범한 노인으로 위장해 다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럼 어제 버스비 모른다고 한 것도. 박명자 할머니가 말을 못 이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사실 저는 버스비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버스를 타지 않는 것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걸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노인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를 놀렸던 것이 부끄러워졌기 때문이죠. 수호 씨. 아니, 회장님께서 저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정우진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사업을 하며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삶의 전부는 아니었어요. 은퇴 후 저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고 싶었죠.
그래서 이곳에 왔습니다.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돈이 아닌 다른 가치를 느끼고 싶었어요. 노인회관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말에 귀를 기울였죠. 제 진솔한 고백에 노인들의 표정도 점차 부드러워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봄꽃들이 바람에 살랑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월의 햇살이 회관 안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이 순간 제가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돈과 권력, 명예. 그 모든 것을 가졌지만 진짜 제가 원했던 것은 바로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 진실된 관계였던 것 같아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회관 안을 거닐었어요. 제 발걸음은 여유로웠고 표정은 평화로웠습니다. 노인들의 시선이 저를 따라다녔죠. 저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창 너머로 버스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버스비를 모르시겠죠? 제가 갑자기 말했어요. 노인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는 제가 버스비를 모른다고 했는데 이제는 제가 그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진 것이었죠. 무슨 말씀이신지. 최영수 할아버지가 말을 꺼냈어요.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도 사실 버스비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실 때가 있겠죠? 1,900원인지 2,000원인지. 때로는 그런 작은 것들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노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버스비가 정확히 얼마인지 헷갈릴 때가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계속했어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버스를 타지 않아서 버스비를 모르고 여러분은 다른 것들을 모를 수 있어요. 그것이 누구를 더 낫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회관 안은 조용했어요. 모두가 제 말을 곱씹고 있었죠. 봄볕이 창을 통해 들어와 회관 바닥에 따스한 빛의 무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어제 놀린 것 사과드립니다. 박명자 할머니가 부끄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감사해요.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은 제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굳이 오늘 이렇게? 정우진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가끔은 오해를 풀 필요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작은 교훈을 드리고 싶었죠. 교훈이요? 최영수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네,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곤 합니다. 버스비를 모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지하다고 생각하거나 검소하게 산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오해하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노인들은 제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그들도 자신들이 얼마나 쉽게 타인을 겉모습으로 판단했는지 깨달았죠. 회장님,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하실 거죠? 박명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오늘처럼 정장 차림은 아닐 겁니다. 그냥 평범한 김수호로 돌아올게요. 회관 밖에서는 봄바람이 살랑거리며 개나리꽃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3월의 기운이 저희 모두에게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노인회관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어요. 저를 바라보는 노인들의 눈빛에는 존경과 미안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아 비서에게 양해를 구한 후 그들을 돌려보냈죠. 오늘 하루만 이렇게 하고 이제 평소처럼 지내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비서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회관을 나갔습니다. 리무진도 함께 떠났죠. 저는 이제 다시 그저 평범한 노인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노인들의 시선은 여전히 달랐습니다. 수호 씨, 아니 회장님. 정우진 할아버지가 말을 꺼냈어요. 저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그냥 수호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여전히 그 김수호입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달라졌어요. 박명자 할머니가 말했죠. 우리가 알고 있던 수호 씨와 지금의 수호 씨는 달라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는 변하지 않았어요. 단지 여러분이 제 모습 중 하나를 더 보셨을 뿐입니다. 저는 여전히 차를 마시며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 싶은 평범한 노인이에요. 노인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이제 수호그룹 회장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사람이었죠. 제가 오늘 이렇게 나타난 이유는 제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쉽게 타인을 판단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버스비를 모른다고 해서 제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거창한 타이틀을 가졌다고 해서 더 나은 사람도 아니고요. 창밖으로 보이는 봄날의 풍경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노란 개나리와 분홍빛 진달래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저는 그 풍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꽃들을 보세요. 그들은 자신이 무엇인지 증명하려 하지 않아요. 그저 자신의 모습 그대로 피어나죠.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어떤 타이틀이나 지위가 아닌 그저 사람 김수호로서 살고 싶었어요. 노인들의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럼 내일도 오실 거예요? 최영수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그저 평범한 옷차림으로 평범한 김수호로 올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버스비가 얼마인지 외워올게요. 노인들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친근함을 넘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담긴 웃음이었죠. 저는 그날 오후를 노인회관에서 평소처럼 보냈습니다. 다른 노인들과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간단한 보드게임을 했어요.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이전과 같았지만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저를 놀리거나 얕잡아보는 시선은 없었어요. 대신 그들의 눈빛에는 진정한 존중이 깃들어 있었죠. 일주일이 지난 후 저는 평소처럼 노인회관을 찾았습니다. 3월의 봄 기운이 더욱 짙어져 거리는 꽃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평소처럼 검소한 옷차림으로 회관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했어요. 노인들이 밝은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더 이상 어색함은 없었어요. 그들은 이제 제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키지는 않았죠. 수호 씨, 오늘은 어떠세요? 박명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좋아요. 오늘따라 날씨가 정말 좋네요. 제가 대답했어요. 저는 평소처럼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우진 할아버지가 차를 내밀었어요. 감사히 받으며 주변을 둘러봤죠. 회관에는 새로운 얼굴들도 보였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분들도 오셨네요. 제가 말했어요. 네, 소문을 듣고 오셨나 봐요. 정우진 할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호그룹 회장님이 여기 온다고. 저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제 정체가 알려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죠. 이것도 제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었으니까요. 새로운 노인들은 저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화려한 정장 차림의 재벌 회장을 기대했을 테지만 그 앞에 있는 것은 그저 평범한 옷차림의 노인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호입니다. 제가 새로운 노인들에게 인사했어요. 그들은 약간 당황한 듯 했지만 곧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도 따뜻하게 대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회관의 분위기는 다시 편안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박명자 할머니가 도시락을 꺼내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저도 한 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수호 씨는 이런 도시락도 드시나요? 새로운 노인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이런 정성스러운 도시락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입니다. 그 말에 회관 안의 분위기가 확 풀어졌어요. 노인들은 이제 저를 좀 더 편안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어요. 식사를 마친 후 최영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수호 씨, 이제 우리한테 할 말 있지 않아요?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버스비요. 얼마인지 알아왔어요? 최영수 할아버지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함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900원입니다. 확실히 알아왔어요. 더 큰 웃음이 회관을 채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농담을 넘어 우리 모두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한다는 의미였어요. 저는 그날 오후 노인회관을 나서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백만장자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제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인지였죠. 그리고 이곳에서 노인회관에서 저는 그저 김수호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막 피어난 꽃들 사이로 불어왔어요. 저는 그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고요. 저는 이제야 비로소 그 진정한 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